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실적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과열 논란이 불거졌고 내추럴 엔도텍발 사태까지 터지면서 시장의 심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와중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보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주간 단위로 선전을 했는데 코스닥은 2% 이상 조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시장의 추세가 여전히 나쁜 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코스닥은 21선 정도에 오면 반드시 리바운딩이 되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되레 외국인들의 더 강력한 매수를 받으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은 외국인들이 목금 이어서 선물 쪽에 매도가 같이 나왔었고요. 또 금요일장에서는 연기금마저 구원투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코스피는 2150선에 잠기며 끝이 났는데요. 확실히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이제 대충 종목 찍어 어지간히 수익 나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올라간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신기록이 났는데 나스닥에 이어서 S&P 500까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리스는 첫 협상이 불발됐지만 그 누구도 변수로 그리스를 언급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의 악재는 생각보다 아주 미미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 또 한 번 한 주간 스타트인데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는데요.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 그리고 정재훈 멘토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4월에서 셀인 메이 무섭게 장이 별로 좋지 않은 전통적인 패턴을 보였던 5월장으로 넘어가려 하는 한 주의 첫 시작입니다. 개장가 들고 다시 오죠. 네, 4월 27일 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연기금의 1,600억 정도의 의외 순매도, 역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았고요. 외국인들 5,000억 이상 현물을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쪽에서 역시 5,500계약에 달하는 동시에 또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사실 힘을 많이 낼 수 없었습니다. 소외주였던 통신 그리고 보험 쪽에서 오히려 매기를 조금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주도주가 쉬고 소외주가 갈까요? 오늘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저희가 특징주까지 짚어드리려 합니다. 개장가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개장 분위기부터 자세하게 전해 듣겠습니다. 예멘토님.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외국인의 선물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장 출발에서는요, 외국인의 선물이 다시 매수세로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제 시장은 여기서 함부로 꺼트릴 수 없는 장이라고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흘러갈 데가 없죠. 금리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역시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급성이 좋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이틀간 연속 순매도, 선물에서의 순매도, 이런 것이 굉장히 찝찝한 장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날 개장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김없이 빠졌습니다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에서 기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시 시장을 크게 빠뜨릴 마음은 없다. 결국은 흔들어서 심리적인 부분만, 즉 스트레스 테스트만 하고 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현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요. 기관들이 참 웃깁니다. 기관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모두 매도세고요. 지금 개인들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즉 선물에서는 매도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죠. 그 외국인이 이때까지 장을 끌어올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방향성은 많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점 체크해 보신다면 결국은 외국인의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장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개장가는 양시장 모두 0.34% 정도 상승한 가운데 개장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160선 후반에서, 코스닥은 600 거의 한 90선대 초반에서 개장했는데요. 이제는 업종별 분위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외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줬었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어떤 업종이 강한 모습인지요?
예, 금일 거래소 시장은 0.39%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소형주 지수가 0.6%대의 상승을 하는 걸로 놓고 봤을 때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 섹터가 좀 더 흐름들이 양호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업종이 종이 목재 쪽과 은행 쪽의 섹터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이 목재 쪽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형 포장 무림페이퍼 등도 3% 이상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은행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 3%대의 강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증권 섹터의 흐름들도 좀 양호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내수 섹터형 종목군들도 괜찮은데요. 특히나 음식료 업종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소비 관련 섹터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을 한 이후에 일단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들이 소폭 밀려 내려오는 대신에 음식료 업종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섬유 의복 쪽은 반대로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약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업종도 있는데요. 보험 쪽과 운수 창고 그리고 통신 쪽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체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대신에 약한 흐름들은 좀 몇몇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괜찮습니다. 결국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강한 쪽, 이 금융 쪽과 그 다음에 화학 쪽에 있는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창투사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4%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나 아니면 대성창투 이런 기업들도 1% 이상의 강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소 시장 쪽에 롯데케미칼이나 화학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죠. 코스닥에 있는 화학 업종들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대형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들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약한 쪽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출판 매체 쪽이나 음식료 업종들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시점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한 부분들은 3거래일 연속적으로 하한가를 기록을 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네.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결과가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어느 정도의 이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순환 사이클은 좀 지속이 된다. 다만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추럴 엔도텍과 관련된 그 조사 결과는요, 다시 한번 내일이나 모레쯤 나오게 될 텐데, 때문에 제약바이오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한번 매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은 역시 반등에서 소외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한 지 5분 이상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어떤지 윤곽에 조금 더 잡혔나요, 예 멘토님? 예, 선물에서의 매도 방향을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현물에서조차 외국인들은 매수세로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매도 규모를 줄였다는 거, 선물에서 그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현물에서는 계속 매수 우위를 유지해 가고 있다. 이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방향성은 다시금 돌려 세워놓지 않았느냐. 결국은 한 번에 어떤 모래주머니 털기, 즉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 그리고 미수 욕심 많은 물량들을 스탁론 물량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강한 매도가 한번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아직도 여전히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요새는 굉장히 똑똑한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매매를 하고 계시죠. 좀 올랐다 싶으면 팔고 또 빠졌다 싶으면 어김없이 개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디에
유용한 얘기인가 하면요. 박스권 전략일 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일 때 보면요. 위에서 좀 털고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면 잡고 이런데요. 결국은 이걸 박스권을 뚫고 갈 때는 이 물량이 털리고 가버리면 그때는 위에서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아직은 낙관적 관점을 조금 유지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들고 계신 종목군이 있다면 여전히 낙관적 관점을 유지를 좀 하시고 그것이 과연 앞으로의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도 그리고 기관들도 성장성, 즉 실적과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해서 따라다니실 필요 없고요.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덩달아 파실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셔서 시장의 대응 전략 오늘도 잘 세우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은 저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급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환시장 출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KB 외환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파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핵심 내구재 주문으로 따졌을 때는 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표 안 좋았고요. 이번 주에 1분기 GDP도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FOMC 회의도 잇따라 열리게 될 텐데 오늘 일단 어떻게 개장했는지 전망까지 들어보죠.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40전이 하락한 107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76원 30전까지 낙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76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약세는 최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 연준의 금리 정상화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3월 내구재 수주의 경우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국방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는 이전에 발표된 미 경제 지표들이 부진과 연계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의 호조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미 국채금리는 미 경제 지표의 부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미 국채금리까지 하락세를 보인 점이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지속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러 N이 118.80엔까지 하락했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는 1.90달러까지 반등했습니다. 비록 24일에 진행된 그리스 채무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만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라는 점에서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독일의 기업 환경 지수의 호조가 미 경제 지표의 부진과 연계되면서 유로달러의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면서 달러원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달러원은 1080원 지지선이 무너진 이후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음 지지선인 1077원대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했고요. 지난 주말 뉴욕 여기외 시장에서는 달러원 1개월물이 현물 환율로 환산해 1076원 45전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오늘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서는 글로벌 달러 약세 이외 외국인 순매수 증가라는 수급상의 압박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는 월말을 맞이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출회되며 달러원의 상단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29일과 30일에 열리는 미 연준의 4월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성명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서울시장에서 달러 매도 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원의 다음 지지선은 올해 최저점인 1072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 지지선을 향해 갈수록 환율의 하락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072원 50전에서 1078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지금 미국의 지표도 안 좋고 외국인들 주식 계속 사고 얼마 내고까지 기다리고 미국의 FOMC 회의에서 내용조차 매파적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흐를 가능성 높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1072원이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경파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추럴 엔도텍은 오늘 또 한가고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의 특징주로서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저희가 발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롯데칠성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직 맛보지 못했는데 처음처럼 수나리 새로운 소주 제품이 나왔는데 출시 지금 하자마자 품귀 현상이 빚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가 내고 있고요. 한전기술 실적 안 좋았습니다. 오늘 3% 정도 약세, 또 낙폭은 더 벌어지고 있네요. 포스코 플랜텍도 횡령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전 대표이사 관련된 횡령이라고요. 이 부분은 예멘토님이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소주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소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노란술, 왜 일명 웃으세요? 노란술이라고 불리죠. 양주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 정재현 멘토님이 좀 싼 술을 좋아하세요. 드셔보셨는지 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드셔보셨어요? 좋은 데이 먹습니다. 예, 좋은데 네, 무화과를 드시는군요. 네. 본인이 무화과 어떤 주식을 되게 밀더니만 무화과 소주만 즐겨 먹는 정재현 멘토입니다. 자, 그래도 양주 좋아하시는 우리 예멘토님께서 롯데칠성 봐주실 수 예. 있죠? 예. 그렇죠. 예. 그 양주만 좋아한다고 양주만 먹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 처음처럼 수날이라는 이 판매 호조가 굉장히 좀 뚜렷한 실적세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 네네. 근데 이게 단일 제품 판매 효과를 누리면서 급등한 종목들이 예전에도 좀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 나가사키 짬뽕 때문에 그 삼양식품이 삼양식품, 예. 크게 한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단기간에 한 2배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허니버터칩의 주류계의 허니버터칩이다. 이러면서 지금 처음처럼 수나리가 지금 나왔는데요. 자, 이게 칵테일 좀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몬 맛도 있고 뭐 이래서 부가가치가 좀 높은 상품,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런 것이 기관들의 어떤 수급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이런 쪽에서 지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급하게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가까이 매수세가 붙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강세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걸 한번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전 고점대 영역인 220만 원대를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50만 원대까지 지금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오늘 같은 경우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220만 원대를 뚫었다는 것은 장기적 이제 박스권에서의 가장 높은 부분이죠. 이걸 뚫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조금 더 추가적인, 그리고 어떤 단일 제품의 효과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거의 지금 롯데칠성의 어떤 가격을 한 300만 원대까지 봐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음식료 업황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물가가 올라갔을 때 늘 음식료 업황은 따라 물가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순이익적인 측면이 계속 개선이 됐고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쉬운 쪽이 음식료 업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이 롯데칠성의 강한 상승세 좀 이어지리라고 저는 보여지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것은 옳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막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조정이 들어온다면 자, 220한 3만 원대까지는 조정이 한번 들어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종목인 한전기술을 좀 바로 또 보도록 할게요. 한전기술, 이게 원자력 발전에서 조금 다시 재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적적인 측면이 아직 여전히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이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수급적인 측면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들어올 자리대가 아니라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세선을 제가 한번 꺼봐 드리겠는데요. 이 추세선상 보더라도 지금 하락 추세를 그대로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여기서 만약 한번 들어준다면 자, 여기까지의 상승세를 한번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57,000원까지.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은 어차피 지금 바닥권 영역입니다. 지금 44,000원대가 명확한 바닥권 영역인데 네. 자, 이걸 살짝 깨놨어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언더슈팅이죠. 결국은 여 이상으로 꺼트리긴 좀 힘들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매수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은 매수, 롯데칠성은 눌리면 매수. 예,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포스코 플랜트. 포스코 플랜텍. 이게 예전 회사 사명이 성진지오텍으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이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포스코에 잘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 성진지오텍을 팔아먹고 나니까 그 전에 이미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줬다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터무니없이 시장에서보다 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줬다. 이것에 대한 리베이트에 대한 얘기. 그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전 회장 쪽에서의 어떤 배임 횡령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 배임 횡령설이 저는 거의 이 배임 횡령 사실 수사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장기화됩니다. 굳이 장기화되는 종목들, 장기 불확실성을 띈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으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기술적 반등 영역대에서의 매도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포스코 플랜텍은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까지 찍었다가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자동차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아차, 현대차, 모비스 그리고 마인드라 지분 확대 관련해서 급등락이 이어졌던 쌍용차가 오늘 다시금 살아납니다. 쌍용차는 또 이슈가 정확히 뭔지, 지금 현재 팩트는 뭔지 짚어보겠고요.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분석, 자동차 부품주, 현대미아까지도 오늘 강세입니다. 국도학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일단 자동차부터 정멘토님이 살펴주시죠. 예, 완성차 쪽과 자동차 부품주들이 금일 같은 경우 뭐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딱히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표현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는 가네요, 그래도. 예, 먼저 완성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된 기아차와 현대차 그리고 쌍용차 이 세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나마 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쌍용차는 아직 그렇지는 못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완성차 쪽에서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2012년도, 2013년도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향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완성차 섹터가 뭐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매출이라든가 실적의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난 이후에 그 실적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엔 다소 좀 역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역부족한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쪽에서 상하이 모터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일명 짝퉁차라고 하죠. 엄청나게 똑같이 만들어서 그대로 이름만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은 대체로 뭐 3분의 1 가격에서 2분의 1 가격에 판매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새도 똑같고 이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똑같다라면 상당히 이 완성차 업계에서는 좀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현대기아차가 뭐 북미 판매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는 있으나 획기적인 그런 이 판매가 증가가 되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 제한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뉴스거리를 보게 되면 뭐 기아차나 뭐 현대차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하반기에 실적이 증가를 할 것이다. 이제 주가는 바닥권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더 흐름들은 지나봐야 알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슈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이 있죠.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게 자동차 쪽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완성차 쪽은 기술적인 반등권역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1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날 것이고 2분기 실적은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들이 있습니다. 증설된 부분들이 있죠. 중국 쪽에서의 증설된 부분들이 5월이나 6월 달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가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국내 쪽에서도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가 좀 더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에 대한 이 부분들이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해외차 쪽에서도 이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이라면 나름대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 쪽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부품주 중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즉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 자동차 경량화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만약에 완성차 업체 쪽이잖아요. 네. 그냥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하면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언제쯤 팔면?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1,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실 네. 이게 저평가돼 있다, 뭐 PBR 6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상승을 일단 한 5만 3,000원대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53,000원. 다이렉트로 네. 좀 상승을 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자리대가 하락세 때 상단권역이고요. 그리고 네네.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 좀 덜어주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현대차는 여전히 박스권역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권역이자 241선 부근이자 한 19만 원 정도 때까지 상승을 해준다라면 여기서는 조금 덜어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네. 판단을 하고 궁금한 있습니다. 게 쌍용차는 왜 이렇게 급등락하는 거예요? 마힌드라가 지분을 확대하는 건 맞습니까? 지분을 확대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네. 뭐 쌍용차를 인수를 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성장에 대한 자신이 좀 든다라면 지분을 늘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좀 적자입니다.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전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으로 지금 중국 시장, 중국 자동차 업체는 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외국산의 자동차 쪽들도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 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적이 뭐 서서히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전히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 가격적이 됐든 기술이 됐든 획기적으로 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면 중국 시장에 좀 정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기술적인 반등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이슈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즉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쌍용차가 현대기아차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적인 요인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화학 한번 볼까요? 네, 국도화학 같은 경우 금일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분기 때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래소에 보게 되면은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익에 대한 이 화학 섹터 쪽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그 섹터 중에 하나가 화학 섹터입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다 상향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치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대신에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익 조정치가 하향 조정 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결국은 화학 섹터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도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매기가 쏠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저 PBR에 대한 인식 부분들을 갖고 있죠. 최근에 저 PBR 종목군들이나 자산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저 PBR 종목에다가 실적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 전망까지 좋다니까 일단 매기가 순식간에 쏠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 두세 번 나눠서 매수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팔면 안 되겠네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주봉상의 전고점 자리 때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대는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도화까지 살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어요. 삼성전기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했죠. 그런데 주가는 뭐 조금 시큰둥했었고요. 서프라이즈 아니네라면서 2분기 갤럭시 S6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괜찮네요. 한국정보통신 알리페이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히려 중국과 관련된 종목 가운데 오늘 화장품주의 시세가 꽤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화장품 제조 두 자릿수 급등 중이거든요. 화장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실적 발표가 오늘이죠. 앞두고 신고가 흐름 내고 있습니다. 뭐 들어온 얘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멘토님이 여기까지 살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 자, 삼성전기부터 좀 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죠. 결국은, 좀 담담한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것이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너무, 낙폭이 과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낙폭이 좀 언더슈팅이 나왔다. 그렇다면, 밑에서 저가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됐다.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크게 지금 많이 이렇게 빠지면 바로 이제 조정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붙게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기가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와서 계속 신고가를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이제 즉 기간 조정의 어떤 형태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점 참고하신다면 굳이 따라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굉장히 강합니다. 화장품 중국인들이 많이 쓰고 많이 쓰고, 많이 바르고 많이 찍는다는 얘기겠죠. 결과적으로 중국 중산층이 확대가 많이 됐어요. 그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갔고, 그런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 관련주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연초부터 꼭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영유아 관련주들이 최근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런데 관광 오면 주로 사가는 것이 뭐냐면 영유아 관련 쪽보다는 이제 그들이 꼭 필요한 그리고 고가의 물품이라 잘 사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네. 그것이 아마 화장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이 이제 연휴를 앞두고 중국에도 노동절이 있죠. 그 연휴를 앞두고 아마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주철관 지금 한 5%대 급등이 좀 나오고 엠프란이 자회사를 엠프란을 네.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그리고 코리아나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어차피 따라 붙을 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조금 화장품주 쪽보다는요 영유아 관련주 쪽을 조금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럼 예전에 제로투세븐을 제일 좋게 보십니까? 예, 제로투세븐이 지금 아무래도 폭이 좀 넓죠.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제로투세븐의 어떤 영역대는 0세에서 7세까지니까요. 네네. 훨씬 영역대가 좀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종목군이 한국항공우주. 예,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이게 그 드론이죠. 결과적으로는 아마존이 드론이라는 무인 항공기를 고용해서 택배 시스템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원래는 퍼스텍이었습니다.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군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갔었는데 지금 퍼스텍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퍼스텍보다는 오히려 퍼스텍은 지금 신용도 초과가 좀 됐죠. 네. 근데 자, 이 한국항공우주는요. 신용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종목이 좀 큰 종목이 시가총액이 그러다 보니 기관들이 계속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퍼스텍하고 한국항공우주 드론이 지금 물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실생활에 지금 접목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하나 지금 미국이고요. 네. 그것이 곧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겠나는 지금 예측도 많은데 아직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오히려 오버슈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저는 따라가시는 매매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한국항공우주 실적 발표 오늘인데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만 추격 매수는 아닌 것 같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뭐 정규주 흐름도 나쁘진 않고 포스코도 오늘 연속해서 사흘째 반등을 주고 있는데 신양이 점 한가 들어갔습니다. 100억 살짝 넘는 104억 원 정도의 유증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신양 얘기도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 부품주로 기억도 하는데요. 미디어플렉스가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중국 영화 시장에 진출했다. 중국 키워드를 또 한번 품었네요. 이같이 두 가지 종목으로 정재 멘토님.
예, 먼저 시장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최근에 이 중소형주 중 특히나 이 역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양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인데 100억이 넘는 유상증자를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점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만 보는 투자자분들에게는 간혹가다 이러한 이 당혹스러운 일을 좀 겪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뿐만이 아니라 기본적 흐름들까지도 좀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좀 적자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 금액도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한가가 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미디어플렉스입니다. 미디어플렉스가 금일 5%대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과 그 FTA를 체결을 하면서 가장 많은 큰 폭으로 좀 개방한 부분들이 이 컨텐츠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1위 영화 배급사죠. 하이브라더스와 독점 계약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교두보를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적, 즉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올해 1월 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 자리대죠. 6,200원대 자리대는 한 번쯤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미디어플렉스도 전 고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급등하는데 따라서 하는 건 조금 아닌가요? 오늘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오후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한 5,6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디어플렉스 적정한 매수 가격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자, 사실 지난주에 뭐 내추럴 엔도 택발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정렬을 한 것 같지만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2160, 외국인은 15일째 사고 있고요. 오늘은 선물도 삽니다.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반등했거든요. 예, 멘토님 전략 주시죠.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은 조정시 분할 매수를 계속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즉 대외 변수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개별 종목 장세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외 변수적 요인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코스피 쪽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번 주에 많이 쏟아져 나올 대외 변수들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 관점을 좀 유지하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코스닥은 조정 시의 분할 매수, 코스피는 여전히 보수적 관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재훈 멘토님의 한 말씀 전략도 확인해 보죠. 네, 일단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순환매는 얼추 다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은 소비 관련 그런 섹터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뭐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소비를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시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가운데 뭘 가장 좋게 보세요? 사실 이 화장품 섹터는 너무 많이 올라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섬유 의복 쪽과 아니면 음식료 쪽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컨텐츠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분 IT 쪽, 장비 쪽도 중국 쪽에 대한 이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들 섹터들 다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중국 관련주 중에서 이거는 좀 많이 올랐다 싶은 거. 화장품 섹터죠. 예, 화장품 말고 패션이나 음식료, 뭐 컨텐츠, IT 장비 쪽이 남겠다.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정 멘토님도 약간 코스피는 보수적으로 보자 쪽이세요?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이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400% 이상 증가한 섹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좀 좋은 섹터들, 여전히 증권 쪽 섹터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만 대한미화 같은 경우는 여전히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권주는 재매수도 가능한가요, 지금? 증권주는 단기적인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가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작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라고 부분들이 한 번 더 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제 멘토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우리 예병군 멘토님께서 공개 방송을 지금 일정을 잡고 계시다고 해요. 언제 하는 거예요? 예, 금일 바로 이 방송이 마치고 10시 30분이죠. 네. 10시 30분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 보충 보충 강의. 공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식의 종목군들을 잡아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 좀 드릴 테니까요. 10시 30분에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샘플러스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제가 딱 사진이 보일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소통의 공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10시 30분부터 우리 예멘토님의 공개 방송 있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 정재훈 멘토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고 얘기 이어가죠.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은요, 큰 매크로의 변화가 없다면 시장은 간다, 상승한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은 외국인 주도 유동성 장세인데 대형주의 강세는 지속될 거다. 그리고 김현겸 팀장의 의견을 볼까요? 대형주 업종별 순환매에 대비하라. 마지막으로 안상인 대리는 변동성 확대 국면인데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라. 한꺼번에 덥석 사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가운데 오늘은 정영훈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중심의 유동성장은 계속되는데 대형주를 보라는 의견 계속 주고 계시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형주까지도 뭐 계속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이 순환매가 도니까요. 어느 쪽을 사야 곧바로 수익이 날지 개인들은 오히려 순환매 장이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대형주 쪽으로 이제 외국인 주도의 그 유동성 양상이 좀 펼쳐지면서 이제 대형주들의 좀 강세 흐름을 좀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뭐 지금 거래소 시장이 최근에 좀 가파른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쉬어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대형주 강세 국면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지금 중국에서 지금 지준율까지 지금 인하한 상황인데 향후에 최근에 나왔던 중국의 그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조만간 추가적인 뭐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의 인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글로벌 유동성 확장 기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 장세가 좀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어떤 좀 업종이 뭐 먼저 간다라고는 볼 수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지금 그동안 이제 소외돼 있었던 섹터,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은행, 유통, 뭐 통신 이러한 소외된 그 섹터들이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들 그 소외 업종들의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좀 소외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고 특히나 뭐 대형주 쪽에서는 또한 자산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장기간 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뭐 자산주 같은 경우에도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었던 바이오, 제약, 뭐 화장품 이러한 좀 섹터들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다소 좀 출렁임이 좀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좀 국면입니다. 이들 섹터가 지금 뭐 거품이 이제 거품이 이제 끝난 건지 아니면 다시 재차 반등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바이오, 제약 이러한 이쪽 섹터로는 다소 당분간 좀 보수적인 좀 시각을 좀 유지를 하면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이제 그 모바일주, 뭐 IT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반등해 나오고 있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좀 소외된 그런
그런 실적주들을 좀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소외된 쪽에 조금 주목도를 높여봤으면 하셨는데 하나씩만 꼽아달라고 제가 요청드린다면 거래소에서 하나, 코스닥 쪽에서 하나 어떤 섹터가 가장 탑픽으로 꼽을 수 있나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장기간 좀 계속 소외됐었던 그 철강이라든지 은행 업종을 계속 좀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은행 업종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계속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만약에 그 향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은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피해주에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PBR 한 0.5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약 한 4%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지금 은행 업종을 계속 좀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증권 업종이라든지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황이고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좀 증권 업종 특히나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그동안에 장기간 좀 계속해서 좀 소외를 받고 있으면서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난 좀 IT 부품 쪽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증권주에 대한 트레이딩 여전히 유효하다 의견이 있었는데 증권, 건설, 은행 대표적인 트로이카 얘기를 철강 섹터 함께 해주셨고요. 소외된 IT 섹터, IT 부품주도 주목하자. 오늘 소외된 업종에 대한 주목도 높이자 쪽으로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정영훈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파생 쪽 흐름 들여다봅니다. 선물시장 맥점 짚어주시는 분 연결하죠.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 오히려 단기 매도 쪽으로 전략을 짰다면 아주 수익이 크게 났을 법했습니다. 276까지 갔었다가 중가상은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흐름이 어떤지 수급부터 살펴주시겠어요? 네, 일단 개인 현물 수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현물 218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475억 순 매수, 기관 247억 순 매도 중입니다. 선물시장 살펴보면 개인 539계약 순 매도, 외국인 1119계약 순 매수, 기관 476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 7,481계약 순 매수 중이고 풋옵션 13,195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283계약 순 매도, 풋옵션 1523계약 순 매도 중이고 기관 콜옵션 7307계약 순 매도, 풋옵션 11,351계약 순 매도 중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수급 물량 살펴보면 개인은 매도 쪽에 선물, 옵션까지 매도 쪽으로 조금 방향성이 좀 기울어져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선물 다 매수 방향 가리키고 있고 매수 방향 쪽 배팅을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현재 수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주요 거래 전략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상승 1차 저항선이 274.60, 상승 2차 저항선이 276, 하단 1차 지지선이 272, 2차 지지선이 270에 형성되어 있고 지난주 금요일은 약 3년 반 만의 고점이었던 274.60을 돌파해준 이후 오전장에 276까지 돌파해주는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272 부근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74.60 이상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후 더더욱 강하게 상승하며 중장기적으로 역사적 고점인 296.90까지 상승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그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일단 지난주 금요일 하락한 가격을 메우며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으나 하단 1차 지지선이 272가 무너지면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지해주면 274.60까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선물시장은 272.45 정도 가리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로 274.60 이 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면 확실히 밑쪽이다 하셨습니다. 상승 1, 2차 저항선, 하단 1, 2차 지지선 잡아주셨으니까 변동성 커지는 시장에 지지선, 저항선 잘 보고 발빠르게 매매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손석빈 멘토님이 선물시장 매점 짚어주셨습니다.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160선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60선에 일단은 안착시켜보려는 코스피, 수급도 여전히 좋고요. 코스닥은 700선까지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약간은 부족한 듯합니다. 코스닥의 지금 수급은 개인 중심으로 짜져 있고요. 외국인들도 살짝 순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원달러가 많이 밀리는 것도 특징이에요. 1075원까지 오늘만 한 4원 정도 추가 하락하고 있는데 연저점을 오늘 내로 장중에는 한번 경신도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진행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오늘 게임주 특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움 말씀 주셨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이 함께 해주실 건데요. 대형주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스닥도 무너지진 않고 있거든요. 가는 시장,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오늘 게임주에서 찾아보려니까 11시에 이어지는 증시 탑5 시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